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오랜만에 책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네요. 이제 찾아보니까 거의 4, 5개월 만이던데 앞으로 꼭 분기에 한 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책은 이겁니다.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이라는 건데요. 사실 워렌 버핏은 제가 알기로 직접 책을 쓴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가 쓰는 거는 매년 벅셔 해서웨이의 그 주주총회 할 때 레터를 쓰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를 이 저자들이 각각의 분야로 나눠가지고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주주서한이 나오니까 당연히 판이 바뀌게 되고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판을 구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면서 이 4월달, 5월달에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은 예를 들어 10% 조정은 1년에 2번도 오고 15에서 20% 조정은 1년 반에 한 번 온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년 미국이 너무 좋았고 재작년 하반기 이후에 15%가 넘는 조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믿던 저는 그렇게 되게 충실히 믿던 사람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를 40, 30 때리고 주가가 막 하루에 막 10%씩 빠지고 사람들이 대공황 온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저도 엄청나게 쫄리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은 잠도 못 자고 진짜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내가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걸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나 했었고 두 번째는 워렌 버핏처럼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상황, 이런 사태가 많았을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물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1998년, 99년에 나스닥이 막 3배, 4배 오를 때 그 전에 주식을 많이 팔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보면 96년인가 7년에 고점을 한번 찍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틀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재작년, 작년부터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는데 워렌 버핏은 주식을 주로 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마켓 타이밍, 언제 사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현금 비중 30, 주식 70을 강조하고 6천 위에서는 현금이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저는 워렌 버핏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30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증시가 계속 오르면 요 30 현금만큼 수익을 못 얻긴 하지만 반대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장이 흔들릴 때 이 70이라는 주식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오래 갖고 있는 것으로 세계 10대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현금이 없이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 주가가 조금 흔들릴 때 팔아버릴 수 있는 위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런 전략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 책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제가 페이지를 쭉 적어 갖고 왔는데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를 페이지를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한 20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도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 페이지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시면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10장이 각각의 내용에 맞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년 그 주주 레터를 보면 그 해의 내용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저자들은 각 주주 레터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 1장은 기업 지배구조, 2장은 투자, 3장은 주식에 대한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맞는 각각의 포인트를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책값이 아깝다고 생각 안 하시겠죠? 공짜로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은 영어로 된 거를 다 사이트 가면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저자들이 편하게 바꿔놔 준 거기 때문에 책을 사볼 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럼 어떤 부분부터 할 거냐면 혹시 이북을 보시는 분들은 페이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최신에 나온 이 실물책 기준으로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147페이지 정도부터 효율적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효율적 시장을 완벽히 믿는 사람은 종목 선정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정보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기에 적절한 가격의 주식이나 지수를 사서 그냥 믿고 계속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을 완벽히 믿는 사람인 거고요. 워렌 버핏은 주식을 결정하고 인수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효율적 시장을 완벽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도 시장의 힘을 믿긴 하지만 미스터 마켓이 엄청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원래 기업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가격을 여기 불렀다 여기 불렀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파악을 해서 기업을 사서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 시장을 믿을 거냐 아닐 거냐에서 일단 자신의 투자 사이클이 결정이 됩니다. 효율적 시장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트를 더 열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서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게 차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튜더 존스나 미너빈이나 약간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분들은 항상 신고가에 사든지 차트가 예뻐질 때 사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워렌 버핏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인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절대적인 멘탈을 가지고 손절도 잘하고 막 신고가 낸 거 따라 살 수 있고 이러면 효율적 시장을 더 믿는 거고요. 그럼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는 거고 나는 그럴 자신은 없고 그래도 분석을 했을 때 이 지수, 이 업종, 이 종목이 싸다고 느끼는 걸 내가 잘 판단한다. 이런 분들은 버핏 스타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이 테드 윌리엄스의 야구 얘기를 하면서 좋은 공만 치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 보통 3할 타자가 좋은 타자라고 하고 또는 OPS 기준으로 0.9가 넘으면 정말 뭐 올스타급 타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구에서도 가운데 오는 공, 내가 치기 좋은 공만 쳐서 해도 충분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하면서 종목이나 업종을 고를 때 성급하게 고르지 말고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싸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이 180페이지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저도 생각이 약간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은 1996년에 이미 시장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2022년에 물론 장 빠질 때는 너무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현금을 많이 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8년, 99년 나스닥이 3배, 4배 오르던 장을 놓치는 게 맞는 거냐. 23년, 24년, 25년 올랐던 장을 놓친 게 맞는 거냐는 사실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공을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좋은 공만 계속 기다리다가 야구가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있잖아요. 구석이나 약간 바깥쪽에 빠지지만 스트라이크인 공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냥 기다리면 삼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을 기다리는 건 맞는데 너무 좋은 공을 기다리고 이 기회가 아니면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런 상황이 안 올 가능성도 사실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관세 이슈 때문에 주식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를 미리 내가 정말 정교하게 분석을 했고 그거를 믿는다면 이런 테드 윌리엄스 같이 좋은 공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많이 살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또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도 조금밖에 못 사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테드 윌리엄스 이론은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좋은 공만은 기다리지 물론 볼을 쳐선 절대 안 됩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거라면 쳐보는 노력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건 버핏 옹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워렌 버핏은 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200페이지에 나오는데 워렌 버핏은 미국의 힘을 워낙 믿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안전자산이고 금도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하려고 갖고 있는 거라면 그냥 미국채를 갖고 있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 버크셔에서의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이 필요할 때는 미국 단기채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금은 어차피 현금 흐름도 주지 않는데 내가 금을 굳이 왜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리가 특히 많이 떨어지면 금을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자가 작으니까 지금 정도의 금리에서는 미국 단기채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아니면 주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든 뭐 최근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가 됐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입니다. 금도 부정적인데요.
비트코인은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둘 다 현금 흐름 전혀 주지 않는데 금은 그래도 그나마 전통이 있고 실물이 있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귀하다고 믿어온 건데 비트코인은 2000년대 초반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냥 귀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내가 금을 살 수 있는 분이라면 비트코인도 살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비트코인을 못 사겠으면 사실은 금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판단하셔라 라는 점 때문에 제가 요 금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번째는 요 세금 얘기 너무 저는 동감을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건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뭘 계속 계산해 주고 있냐면 혹시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탈세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최대한 늦게 내는 방법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도 장기 보유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분이 계산해 놓은 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세금을 낸 거랑 똑같이 가지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세금 낸 거랑 세금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되면 900원을 벌었으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20%를 내면 180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100원에서 150원 돼서 세금 내고 원금이 135원으로 준 다음에 수익이 나고 이렇게 되면 원금 자체가 줄어든 상태로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이게 장기로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남는 원금이 확 줄어든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동의하는 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그걸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면 요 수익 났던 것보다 원금이 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조건 안 판 것보다 돈을 더 벌려면은 요 세금 낸 금액보다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진 상태로 살 수 있어야지만 확실한 이익이 나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 150, 135가 됐는데 똑같이 10%가 나게 되면 얘는 165가 되고요. 얘는 140 얼마가 됩니다. 물론 얘는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지만 원금이 작은 상태에서 똑같은 수익률이 되게 되면은 더 적게 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세금을 내야 된다. 무조건 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늦게 낼 수 있으면 무조건 늦게 내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거를 너무 믿고 이 얘기는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국의 힘, 미국의 생산성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베팅, 반대로 베팅하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요즘에 뭐 미국 달러가 뭐 많이 빠지고 미국 약해졌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지만 결국 주식 투자 또는 금융자산 투자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생산성이 떨어져도 다른 나라가 더 떨어지면 미국이 좋은 거고요. 미국이 아무리 뭐 경제가 나빠지고 해도 다른 나라보다 강하면 미국 경제는 좋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버리고 투자해가지고는 수익률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워렌 버핏의 주장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S&P 500 인덱스를 뭐 거의 다 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혁신,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경제력 뭐 이런 것들을 믿고 미국에 꼭 투자를 하고 미국에 반대되는 방법으로는 하지 말라라는 게 이분의 마지막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생각보다 좀 두꺼워서 읽기가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내용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읽어보실 만하고요. 중간에 보면은 뭐 계산하는 거, 회계하는 거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건너뛰셔도 되고 다만 워렌 버핏이 번역이 약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원래 현금 흐름을 가장 중시하는데 이 번역의 현금 흐름으로 쓴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에비타를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비타라는 게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업이익에서는 이자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도 현금이긴 하지만 나중에 설비 투자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이 현금 흐름의 대용치를 에비타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현금 흐름을 쓰려면 진짜 현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업활동 현금 흐름쯤 되겠죠. 세금까지 다 내고 이자까지 낸 순이익에서 뭐 운전자본 빠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왜냐면 설비 투자를 해야 기업이 좋아지니까 설비 투자까지 뺀 걸 실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걸 진짜 현금 흐름으로 워렌 버핏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고 아, 워렌 버핏은 현금 흐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가 아니고요. 워렌 버핏은 에비타는 현금으로 치지 않고 실제 잉여 현금 흐름만 현금으로 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아, 나는 워렌 버핏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달아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